갈릴레이는 교회의 반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동설을 지켜냈죠. 그리고 마침내 케플러는 그런 지동설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의 업적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케플러는 갈릴레이와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서로의 연구에 대해 서신을 주고받기는 했답니다. 케플러의 이야기를 하면 그의 스승이었던 브라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브라헤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관측 천문학자였어요. 아주 정확한 천체 관측을 했던 천문학자였답니다. 브라헤는 천동설도 지동설도 믿지 않았어요. 이 두 개의 천문체계를 절충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에 대해 연구를 했죠. 그러다가 케플러를 제자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끊임없는 행성들 사이의 규칙을 찾고 있던 케플러에게 브라헤의 자료는 아주 유용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브라헤는 케플러를 완전한 동료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신의 자료를 잘 나누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브라헤와 케플러가 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브라헤는 과음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죠. 브라헤가 죽은 후 브라헤의 관측 자료의 가치를 잘 알고 있던 케플러는 그 자료를 모두 챙겨서 자신의 연구에 쓰기 시작했답니다. 한동안 브라헤의 자료와 씨름하던 케플러는 일생일대의 모험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행성이 원운동이 아닌 타원운동을 한다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이죠. 케플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근거 없는 믿음보다는 브라헤의 관측 자료에 대한 믿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케플러는 화성이 타원운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시작하자 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케플러는 행성 운동에 대한 세 가지 법칙을 찾아냈답니다. 바로 첫 번째 법칙,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아는 타원 운동을 한다. 두 번째 법칙, 행성과 태양을 잇는 직선이 그리는 면적과 속도는 일정하다. 세 번째 법칙, 행성의 운동 주기의 제곱은 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였어요. 특히 케플러는 세 번째 법칙을 모든 행성에 적용되는 통일성을 주었다고 해서 조화의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조화의 법칙을 아주 좋아했었답니다. 케플러가 행성 운동의 법칙을 발표하고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한 후 사람들은 점점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동설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았어요. 바로 역학에 관한 것이었어요. 모든 관측 결과가 지동설을 가리킨다 하여도 사람들에게 지구가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설득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해낸 것이 뉴턴이에요. 갈릴레이가 죽던 해에 태어난 뉴턴은 이런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학을 발견해낸 거죠.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1번, 지동설에 관해 코페르니쿠스도 잘못 인식했던 두 가지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첫 번째는 코페르니쿠스는 행성이 원운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두 번째, 행성들이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 가까이 있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지동설을 오늘날 정설로 증명하는 데 노력한 학자들의 계보를 써볼까요? 지동설을 정설로 증명하는 데 노력한 학자들은 대표적으로 아리스타르코스,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갈릴레이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플러의 행성 운동에 대한 세 가지 법칙이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법칙은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아는 타원 운동을 한다. 두 번째 법칙은 행성과 태양을 잇는 직선이 그리는 면적과 속도는 일정하다. 세 번째 법칙은 행성 운동 주기의 제곱은 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였죠? 이렇게 나의 지동설은 내가 죽은 후 태어난 갈릴레이와 케플러에 의해 사실로 확인이 되고 그것이 역학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뉴턴이 설명해 주었어요. 새로운 천문학을 만들어내는데 세 세대나 걸렸던 것이죠. 지동설과 천동설의 싸움은 정말 길고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결국 지동설이 이겼죠. 진리가
권위와 맹목적인 신조를 이긴 것이에요. 여러분도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언젠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